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부터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입니다. 월요일부터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네,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한 방에 그동안의 조정을 뒤집어 보면서 2600 돌파했고요. 900 향해 가고, 아 진짜 세네요. 한국 침체라고 했는데, 야, 그 얘기를 누가 들었나 봐. 각방꿀 만들라고. 한국은 수급 침체라 했더니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진짜 뜨겁게 올랐어요. 항상 미국이 뭐 한 1, 2% 정도 이렇게 급등해도 네. 한국 시장은 이렇게 별 반응이 없고 최근에 좀 그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1.5% 상승해서 2,60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4%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코스닥이 지수. 엄청 급등했어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한 7,500원 매도, 코스닥에서 한 5,500원 매도, 대량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닥에서 거의 5,000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걸 샀을까 궁금해지네요. 일단 에코프로를 3,200억 정도 샀습니다. 아, 네. 외국인들이 네. 3,200억이나? 네. 보통 그 3,000억, 2,000억 이상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살 때 사는 정도 수준의 물량인데. 그렇죠. 근데 뭐 에코프로가 시총도 뭐 20조 이상으로 크기도 하고. 아니 삼성전자는 그래도 몇백 조잖아. 그거 몇천억 사는 규모로 사는데 엄청 산 거네. 그렇죠. 숏 스퀴즈를 노린 거 아닐까?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둘 다 한 1조 초반대 정도 있거든요. 꽤 많네요. 예, 그러면. 최근에 또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한 5월 달에 한번 랠리가 한번 있으면서 이제 네. 에코프로 80% 급등할 80만 원 넘을 때 네. 그때 한 8천억 정도까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네. 이번에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으니까 훨씬 더 공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사실 대부분은 외국인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한 게 숏스퀴즈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숏 스퀴즈 맞아. 외국인들이 사실상 공매도의 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90%까지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넘어. 전체는 90%뭐 넘었다가 안 넘었다가 에코는 모르겠는데 전체는 꽤는 많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이 할 땐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네. 오늘도 아마 그러네. 외국인 숏 스퀴즈 당했네. 압살 당했습니다. 외국인들. 압살 당했죠. 오늘 공매도 압살 당한 거네. 네. 80%가 원래 그 약간 선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를 공매도가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선이 80만 원 정도라고 얘기만 했었는데 네네. 오늘 90만 원 돌파했으니까 그러니까 숏스퀴즈가 안 나오기 힘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공매도를 안 하면서 사는 저희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저희는. 아니 뭐 하려면 마음 못 하는구나. 우리는 제도적으로 잘 없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잘 안 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향성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7,700억 정도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도 좋았지만 대만, 일본, 홍콩, 상해 다 1% 이상씩 급등했습니다. 홍콩은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에서 SD 바이오 센서가 7% 상승하면서 업종 1위를 기록했는데 워낙 6월 달에 뭐 예외 없이 주르륵 빠지는 종목이라서 오늘 하루 정도 그냥 반등을 했고요. 네.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알루코, TCC 스틸,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등 많이 급등을 했고 전기전자에서도 신성ENG가 26% 올랐는데 여기는 삼성 SDI한테 이제 2차전지 드라이룸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래서 태양광 전지판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고 있었구나. 네. 워낙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회사가. 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11%, 삼성 SDI 7%, 포스코 퓨처엠, LG엔솔도 한 4% 내외로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2%, 삼성전자 1% 정도.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대급등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1%대 중반, 2%대 중반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뭐 한농화성 11%, 태경산업, 금양, 백광산업, 코오롱인더, OCI, 백산, 코스모화학, LG화학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예. 이 중에 뭐 전통 화학주는 없네요. 네. 그리고 음식료 sek터에서도 삼양식품이 8.4%, 농심, 오뚜기가 한 1, 2%씩 상승했고 제일제당, 샘표식품, 풀무원, 대상, 삼양사 다 2%에서 4% 내외로 골고루 좀 상승을 했습니다. 6월 이제 수치가 나와서 저기 라면은 많이 올랐다고 쳐도 네. 다른 주식들도 많이 오른 거는 뭐 대도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신기하네요.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코스피 1.5, 코스닥 2.4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뭐 시장 내외
시장 상승률 정도로 그냥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그 SG 사태가 8종목이었다면 그 이후에 생긴 이 5종목 하한가 사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이 섬유의복 섹터에서 박림, 대한망직 이 두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업종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뭐 떨어진 건 아닌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종근당, 뭐 소폭 1% 조금 안 되게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업종 하락률 2위를 의약품 섹터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정증권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조금 전달을 해줘서 공유를 드리면요. S&P 500이 일단 상반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10% 그렇죠.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과거 100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S&P 500이 상반기에 10% 이상 넘었을 때만 통계를 내보면 하반기에 얼마나 올랐냐? 대부분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네, 일단 올해 상반기는 한 16% 정도 S&P가 올랐는데 과거 100년 통계로 하반기에 상승할 확률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중간값은 9.7% 상승, 그러니까 거의 네. 10%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1987년 그때 하반기가 마이너스 18.7%,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상반기는 10% 이상 올랐지만 87년도에는 그때 블랙먼데이 사건 때문에 그때는 좀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올랐습니다. 상반기에 상승했던 이제 11회 연속으로 87년 이후에는 계속 상승했고 87년 이후만 보면 그래도 한 평균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 과거 100년 동안 28번 정도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7번만 하락했고 나중에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코멘트하기로는 이 하락한 사례들만 보면 대부분 이제 대공황 때 그 직후였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변동성이 야기된 케이스였다. 그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때랑 블랙먼데이 때 네. 이렇게 대공황 때 이렇게 좀 나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를 조금 살펴보고 네. 뭐 예상을 벗어난 추가 인상 기조가 확인이 안 된다면 이번에도 뭐 과거 평균치처럼 동일하게 조금 무난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HBM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AMD가 뭐 3% 내외로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 AI 관련주들 상승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국내 반도체에서도 특히 HBM 관련 장비주들 상승세가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반도체 수출액을 보니까 마이너스 28%,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마이너스 45%였는데 이때 저점을 이후로 계속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중국향 수출만 봐도 마이너스 10%입니다. 많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텍 19%, PSK 홀딩스 14%, 오로스 테크놀로지 14%, STI 한미반도체 뭐 8%대, 3%대. 예, 장비주들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어. 네. 50% 이상 오른 것도 있어. 네. 오늘은 뭐 파운드리 쪽도 좋았어요. 그리고 네. 디자인하우스 쪽도 AD 테크놀로지가 14% 상승했고요. 가온칩스, 코아시아도 5%,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삼성하이닉스까지 다 좋았으니까. 예. 반도체 부러지셨던 우리 쪽집게 요즘 좀 분위기 좋죠? 오늘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주식에 영향 전혀 안 받는다. 나는 뭐 주식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기에 영향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안 받는 사람이 없죠. 없죠. 네. 근데 자기 자꾸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색을 조금 덜 하냐, 조금 내색을 네. 잘 하냐 이뿐이지. 아니 말 안 한다고 뭐 저기 영향 안 받는 거야? 그 기운은 막 떨어지면 막 이상한 기운 암흑의 기운들이 막 숨 쉴 때 막 터지잖아요. 그 요즘처럼 좋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렇게 꽃향기 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분위기가 쫙 좋아지잖아. 네, 그렇죠. 네,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해도 요즘 좋습니다. 하여튼 신났어요.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이슈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양극재 공장 캐파가 좀 많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 선진국에서 ESS 수요가 많이 증가한 영향 때문에 6월 달에 2차 전지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16%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3개월 만에 증가로 반등한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도 83% 급증했다네요. 오스틴 공장도 확장한 영향도 있고 미국 정부 뭐 세제 혜택 그리고 가격 인하한 영향 때문에 2분기에 좀 인도 대수가 46만 6천 대 네. 나와서 예상이 44만 5천 대였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것도 국내 2차전지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면 올해 연말 기준 180만 대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계산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삼성 SDI에서 이제 수원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신성 ENG가 뭐 그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도입될 드라이 름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 26% 상승한 것도 요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도 7%나 급등했습니다. 예. 뭐 LG엔솔도 3.6%, LNF 2.6%, 에코프로가 20% 네.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24조가 됐고요. 에코프로가 독특하게 많이 올라간 다른 거의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거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피토하는 아무래도 쇼트 스퀴즈를 당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전거 좀 돌파를 했으니까 쇼트 스퀴즈를 안 당하기 어렵지. 최근에 계속 80만 원까지만 상승하고 이제 상단이 계속 막혀서 못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이번에 확 뚫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올라간 거 보니까 그렇지. 그동안의 태도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동안 산 게 이렇게 뜬 게 별로 없었잖아. 외국인들 매수에 에코프로가 한 번이라 떴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한 번도 안 뜨다가 갑자기 몇 천억을 매수했다? 네. 이거 얼마나 매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주가 오르면 한 번 더 피 한 번 더 토하네. 그렇죠. 공매도 그 잔고를 이제 네. 거래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데이터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조단위였으면 더 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에코프로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한 1조 됩니다. 지난번 고점이 8천억이었으면 예를 들어 8천억까지만 털린다고 해도 굉장히 큰 자금이 털려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손실을 네. 기록 중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도 6월달 라면 수출액이 역대 신기록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6월달 수출액이 8,927만 달러 기록해서 전년도가 6,730만 달러니까 전년 대비 한 32%나 급증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19% 정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2년도 5월달이 그 중국 락다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치고 올랐었거든요. 7천만 달러 이상으로. 사재기로. 네. 예. 근데 이번 5월달도 그때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평상시인데 그때 락다운 수준만큼 잘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큼 유지만 해도 올해는 실적 성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월달에는 그냥 계단식 상승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수출 데이터는 수출 데이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 라면 업체 전체 수출 데이터죠.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오늘은 조금 놀라지 않았나 싶어서 삼양식품이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뭐 라면 수출 데이터 전체에서 한 삼양식품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삼양식품이 많이 오늘 올랐습니다. 8.4%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에 그 라면 가격 인하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많이 되돌렸어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불닭볶음면 나는 돈 주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을 거거든요. 매워서? 내 내장은 어떻게 하려고? 내 내장의 안위를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음식이 불량식품이야. 나한테는 진짜 정말 미안해. 그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불량식품인데 너무 잘 팔려. 신기해 죽겠다. 이게. 대부분이 소스를 반만 넣거나 3분의 2만 넣거나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소금 쳐서 먹나? 저는 근데 반만 넣어도 너무 맵더라고요. 나는 생각만 벌써 배가 아픈 것 같아. 너무 배 아파요. 먹기는 참 힘든데 어쨌든 인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기사 중에 삼양식품이 모 회사가 삼양 내추럴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삼양 변경을 한대요. 삼양 라운드 스퀘어. 그래서 어떤 보도는 삼양식품이 삼양 변경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아니라 수출 데이터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종. 건설업종은 오늘은 시장이 워낙 좋아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소폭 올랐습니다. 네. 삼부토건은 워낙 이제 크게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12%나 급등을 했는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DLENC, 현대산업개발 이런 데는 1,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 보도로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계속 증액을 하면서 시행사와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공사비가 원래는 한 5, 600만 원대였는데 1, 2년 전만 해도 지금 8, 900만 원대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서울만 8, 900만 원대가 아니라 지방도 8, 9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인상 요구를 한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을 테니까. 네. 서대문구 부가현 2구역 재개발 지역 여기는 작년에 의결했던 공사비가 49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근데
1년 만에 859만 원으로 어우. 75%나 인상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어우. 조합 측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제시한 금액에서 한 20% 이상 내려야지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차가 여전히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8, 900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라서 합의가 결국에는 불발돼서 수주를 뭐 포기하는 건설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DLNC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과천 재건축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부산 지역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도 보니까 GS건설 목표가를 대신증권에서 하향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뭐 DLENC도 이제 컨센을 좀 하향을 시켰는데 두 회사 모두 23년도 영업이익, 24년도 영업이익 둘 다 한 13% 내외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야, 그럼 짓고 있다가 만약에 바뀌면은 그동안에는 옛날 원가로 돈 받고 끝나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긴 힘들겠지만. 그거는 뭐 계약이 뭐 되어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야, 그러면은 많이 올랐다 정말. 그죠? 900만 원이라고 치고 30평이면 39, 27 원가만 2억 7천이네. 그럼 땅값 빼고, 그죠? 땅값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재건축 이런 사업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금리 환경에 따라서 크고, 뭐 공사비에 따라서 크고 해서 시행사 그 조합 측에서는 이 공사비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이 큰 차이가 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죠. 계속되면 네. 조금 뭐 시행사 측에서도 조금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하반기에 이 역전세 구간 요 구간만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역전세나는 시간과 가격이 다 분산돼 있어서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 만큼 수준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 간 종목들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사례예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박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이렇게 5종목인데 네. 처음에 이제 하한가 간 다음에 바로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았어요. 주주들이 좀 현금화 뭐 한가가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금화의 기회를 좀 박탈당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네. 5개 중에 4개가 그대로 하한가를 갔고요. 네. 나머지 만호제강 요거는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5개 종목도 주가 조작 혐의가 포착이 돼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카페 운영자가 과거에도 주가 조작으로 처벌 이력이 있다고 하니까 했던 사람이 좋습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옛날부터. 네. 루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또 하다 걸렸었대요. 했던 사람이 자꾸 해. 아무래도 그때 걸렸음에도 토해낸 것 하고도 그래도 이득이 더 크니까 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기관이 다 죽어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이거 다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요. 기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다 이번 거는 다 개인들이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힘이 세지니까 이런 일들이 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관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다 걸리잖아. 기관이 이거를 고객 돈으로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좀 네.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